첫 번째 세션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4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이시자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며 가톨릭대학교 내과 내분비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의료 데이터 생성과 개인 의료 데이터 생성과 활용을 주제로 오늘 발표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윤건호 위원장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윤건호입니다. 오늘 벌써 5회를 맞이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포럼에 초대받은 것을 아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그 소프트 포럼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축사를 해 주신 세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님, 홍일학 대구경제부시장님, 그다음에 노광수 대구카톨릭대학교 의료원장 신부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제가 어떤 걸 준비한 건 아니고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 2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별위원회가 스마트 시티고, 두 번째 특별위원회가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2년 반 동안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은 별로 하는 게 없고, 모든 위원분들께서 애를 쓰면은 잘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게 일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만 제가 좀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위원분들이 정말 바쁜 와중에 많은 시간을 내서 좀 잘 되도록 큰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산병원의 김형학 교수, 그다음에 서울대에 계시다가 지금 마크로젠으로 가신 박하영 교수, 삼성병원의 신수영 교수 세 분이 이제 분과장을 맡아서 굉장히 실무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세 분께 감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위원분들께도 제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이 위원분들의 의견을 잘 컨센서스해서 만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어디 가서 강의를 하려면 코로나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코로나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맥켄지 리포트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이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가 시작이 되는구나,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두세 달 동안에 40만, 50만 건의 전화 진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시작이 됐다 하고 다들 받고, 지금도 간간히 디지털 헬스케어가 많이 됐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게 이제 물론 그 대면 진료죠. 그런 것이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2019년에 급격히 떨어지고, 원격 의료가, 비대면 진료가 엄청나게 한 70%까지 올라갔는데 3개월 만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현재 거의 한 10에서 20% 정도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시 다 도로 대면 진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도 테크놀로지도 있다, 그 다음에 비대면 진료에 이미 경험도 해봤고 편화되는 거 잘 알겠다, 여러 가지가 됐는데 왜 이렇지? 근데 이게 미국 전체지만 각 지역을 봐도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 데이터가 제가 없어서 못 가져왔습니다만 분석해보면 거의 비슷한, 제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도, 코로나가 작년에 창궐 할 때 여러 노인 환자분들께서 이제 병원 오는 걸 무서워하시니까 안 오다가 확 줄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정상 복구됐습니다. 거의 안 오시는 분이 하루에 한두 분 이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무너졌다. 도대체 왜 이럴까? 좋은 기회였고, 우리가 비대면이고 디지털 헬스케어로 넘어갈 수 있는 찬스를 맞았는데 그게 왜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이슈 리포트들, NEJM의 리뷰 아티클들을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이거 딱 하는 거 없이 테크놀로지는 우리 손에 있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막연한 우리 구상은 다 있지만, 지금 현재 의료 현장을 보면 모든 것이 페이스 투 페이스 모델에 정확하게 집중돼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로 우리가 환자를 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숟가락을 매겨서 이걸 주지? 자, 이런 우리 진료비 같은 게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 환자하고 전화를 30분 통화한 거하고 5분 통화한 거하고 똑같이 진료비를 줘야 되나? 환자하고 이야기만 한 거하고 환자가 보낸 데이터를 본 거하고 같아 달라?
그럼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게 하나도 지금 결정이 돼 있지가 않고 한 번도 우리가 컨센서스를 이룬 바가 없습니다. 그저 디지털 헬스케어 어때? 나 이렇게 하면 스태퍼도 가고 뭐 체온도 가고 체중도 가고 혈압도 보내지기 때문에 데이터가 간다. 근데 얼마만한 데이터를 어떻게 봐서 환자 뭐 치료의 질을 얼마큼 올렸어? 이런 데 대한 데이터가 너무 지금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에서 어떻게 도대체 돈을 줄까?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곧바로 맥켄지 리포트가 하나 더 나온 걸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면 병원의 CEO들한테 딱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뭐 100%의 CEO가 앞으로 발전은 필요해.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여기다 돈을 넣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는 별로 돈 쓰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돈 써도 돈이 안 생기는데 내가 거기 왜 돈을 넣어? 이게 이제 지금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가자가 아니라 이거를 어돔션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지를 굉장히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부터 이런 테크놀로지는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테크놀로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웨어러블에 가장 뭐 다양한 디바이스 다 있고 뭐 여기 KT도 오셨지만 우리도 망에 대해서는 뭐 5G가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라 그러고 우리나라처럼 어쨌든 이런 고속 인터넷 뭐 인터넷망에 뭐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죠. 그다음에 뭐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바이스도 있고 뭐 그거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온다. 이 그림이 15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15년 전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 까꾸로 섰죠. 하나도 된 게 없고 정부 과제만 엄청나게 했고 뭐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되고 넘어졌습니다. 뭔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한 4, 5년 전부터 얘기가 되는 거는 페이션트 센터 메디컬 홈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까지 병원 중심의 의료가 환자 중심의 의료로 변해야 되겠다. 그것이 돼야 되겠다. 근데 병원에서 환자로 의료의 중심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데이터가 병원에서 환자한테 이동이 돼야 되겠다. 내 모든 의료 데이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진료를 할 때 쓰도록 하고 그것을 의료진이 충분히 사용해서 환자의 진료의 퀄리티를 최대한 올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디 있지만 전체에 있는 데이터가 나로 모여진다. 이것이 이제 페이션트 임파워먼트입니다. 내가 이 의료 정보를 이용해서 정말 내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다. 그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개념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개념을 어떻게 도대체 미국이 감히 하지? 어떻게 그 큰 나라가 뭘 했다고 이렇게 됐는데 벌써 미국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 이상 전부터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미닝풀 유스라는 빌딩 블록이 이루어졌죠. 지금 미닝풀 유스라는 미국 전체 의료의 EMR화,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를 쓰게 만드는 그런 작업으로 현재까지 투여된 돈만 70조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더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갔을 텐데 그거를 통해서 모든 미국에 쓰는 의료기관의 EMR이 표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처음에 이 미닝풀 뉴스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쯤 됐을 때는 90%의 의료기관이 90%의 의료기관이 페이퍼 차트를 쓰고 있었죠. 지금 현재는 미국의 의료기관의 9%가 전부 전자의무기록으로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 전자의무기록의 표준을 지키면 미국에서 돈을 줬습니다. 일반 의료기관은 5만 불에서 6만 불, 큰 병원은 훨씬 더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대신에 EMR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그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유한다. 이런 개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굉장히 정치적인 나라가 돼서 민주당이 굉장히 치고 나왔죠. 오바마 대통령이 막 치고 나왔더니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데는 협조를 안 해가지고 반쪽짜리가 돼서 많이 진행은 못 됐습니다만 한 2단계 초입까지 중반까지는 지금 와 있고 넘어간다. 미국의 의료의 어떤 인프라에 의료 정보의 인프라의 표준이 어느 정도 뭐 만들어졌다. 또 하나는 그런 표준을 가지고 계속 의료 정보를 만들어내고 생성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드는 ONC라는 가버넌스를 아주 강력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오브 내셔널 코오디네이터 포 헬스 IT라는 그런 오퍼레이터에서 거기서 그냥 얘기합니다. 환자의 EMR 데이터를 아주 잘 써서 정말 적은 돈으로 최선의 의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ONC의 비전이고 미션은 어쨌든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잘 어돔션하고 모든 기업이 여기 참여하게 만들고 ONC가 일은 안 하죠. ONC는 기준만 줍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는
기회를 열어주겠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벌써 한 10여 년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번 이제 의료 어떤 그 다음 제너레이션의 의료 시스템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그때 무렵에 2019년 12월에 한국 대한의료정보원, 대한민국 의료정보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료정보원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특유가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을 하면서 뭔가 의료정보가 흘러다닐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전처럼 EHR 사업단이 새로 만들어져서 모든 병원에 쓰고 있던 EMR을 다시 새로 리뉴한다는 것은 완전히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흘러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의료 정보를 모아야 되는데, 개념은 퍼스널 헬스 레코드로 간다. 모든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떤 표준화된 모델로 만들어서 공통 API를 통해서 환자한테 다 내려주고, 그걸 모두 집적한 환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가는 의료기관이나 기업체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협조를 하도록 하는 고속도로를 놔주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개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누차 세 분께서 소개를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료 중심의 의료가 예방 수요자 중심의 의료로 많이 넘어갔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EMR은 정부에서 전혀 안 하고 거의 프라이빗 허스피탈로 이루어진 모든 의료기관이 자기 돈을 내서 EMR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표준화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표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터페이스 내에서 뭔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는 표준화 한번 해보자 하는 노력을 하고, 만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한국이 우리의 IT 인프라를 바탕 삼아서 진짜 전 세계에 우리가 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냥 분절돼 있는 의료 정보들을 통합해서 연계하고 개인 주도 의료 데이터가 활용이 되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의료 시스템의 EMR을 표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터페이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의료 정보의 표준화만을 통해서 그거를 개인이 가지게 되면 그것이 표준화되도록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개인이 의료 정보를 가졌을 때 내가 어디다 의료 정보를 보내게 되면 개인의 포괄적인 동의가 전제된 의료 정보가 가는 겁니다. 지금 대학병원에서 의료 정보를 사용해서 무슨 뭘 만든다 뭐 한다 해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동의 없이 왜 네가 이걸 가지고 뭘 해, 돈을 벌었으면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이런 문제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의료 정보를 내는 사람의 포괄적인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업은 굉장히 가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이 의료 정보를 가지고 그 의료 정보를 어떻게 움직인다면 아마 그런 문제를 오버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것이 저희 생각이어서, 우리가 이제 일단 가지게 되면 여기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준다. 그럼 개인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가 내 건강 관리하는 데 쓰고 병원에 다녀서 진료받는 데 쓰도록 하지만, 앞으로는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질병을 예측하고 뭐하는 여러 산업체와의 콜래보레이션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다 해서 이미 올 2월에 우리 마이헬스 데이터 나의 건강 기록이라는 앱이 보건복지부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가서 그 앱스토어에 가서 나의 건강 기록 PHR을 치시면 나의 건강 기록 앱이 옵니다. 그거 다운을 받으시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백신 데이터들, 저도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고서 봤더니 3시간 만에 백신 맞은 게 탁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다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이 검진을 하시게 되면 그 검진 데이터를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심평원에서 여러분이 이제 받아보는 투약 정보를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분이 의뢰된 환자를 볼 때 그걸 열게 하면 자기가 먹던 약의 회사명까지 다 아주 소상히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국가 공공 빅데이터는 이미 개인한테 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의료기관 데이터가 모여지면 앞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어쨌든 개인 중심 의료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국민 건강을 최대한 증진을 시키면서 의료 서비스를 혁신시키는데, 가능하면 의료 비용은 줄이겠다. 이게 사실은 좀 도둑놈심빠인데 치료를 잘하는데 돈은 조금 써라. 이게 좀 이상하지만 그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선의 치료가 가장 의료비를 줄이는 최단 거리다,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은
우선 첫 번째는 내 건강 정보를 내 손 안에 가지고 있다. 내 손 안에 내 모든 건강 정보를 가지고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건강 정보를 내 의사한테 줘서 뭐 진료를 하고 내 건강을 내가 스스로 챙기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이거를 좀 잘 쓰게 해야 되겠다. 여기가 지금 저희가 굉장히 아픈 부위인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 정보가 굉장히 민감 정보다 하는데 별로 그렇게 동의는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의료 정보 있고 금융 정보 있는데 너 하나 내놔. 그럼 얼른 의료 정보를 주겠어요. 제가 금융 정보 나 이거 못 줘요. 나 이거는 내 재산이 여기 있는데 이걸 어떻게 주겠냐. 근데 놀랍게도 금융 정보는 마이데이터로 막 돌아갑니다. 그죠? 뱅크 샐러드니 뭐니 하는 거 보면 내 금융 정보가 다 가서 내 계좌 정보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금융으로 어떻게 하라고 레코멘드까지 다 받고 있고 계좌에서도 이체하고 송금하고 받고 이게 다 되는데 의료 정보가 그게 잘 안 돼요. 왜냐? 금융 정보는 내가 편하거든요. 쓰면. 내가 뭐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고 뭐 언제든지 밤에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유스트 돼 있어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한데 의료 정보를 내가 가진들 야 이거는 의사가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의료 정보를 보고 어떻게 알아? 맨 영어에다가 뭐가 숫자만 뭐 뒤죽박죽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떡하지? 그래서 의료 정보를 주고받는데 국민들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잘 쓸 수 있고 내가 한테 진짜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쓸 이유가 없는데 의료 정보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된다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거를 보기 좋게 만들어준 친절한 병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헬스웨이가 이제 론칭이 됐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페네트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이고 그래서 지금 생각은 조금 소규모다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가기는 어려우니 소규모 단위로 시범지구 같은 데를 정해서 정말 유용한 모델들을 디벨롭 해보고 국민들이 아 이거 썼더니 정말 좋아 하는 이제 성공 케이스가 많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이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추진 원칙은 개인이 주도한다. 내 건강 정보는 내가 가지고 움직인다. 두 번째는 가치기관 의료 서비스. 여기에 이제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자, 의료 정보가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할 거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저도 외래를 볼 때 정말 힘든 게 아니 딴 병원 가서 막 몇백만 원짜리 큰 건강 검진을 해가지고 책을 이만큼 갖다가 턱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고서 좀 보시죠 주치의가. 그리고 이거를 다 보자니 한 2, 30분 이상 걸리겠고 그거를 보고 또 환자한테 얘기하는데 허투루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그 꼼꼼히 보려면 한도 없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보고 환자하고 얘기했다고 인센티브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진료비 내고 와서 보는데 어떤 사람은 3분 만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30분에 봐도 진료비는 똑같아요. 그리고 의사한테 되는 로딩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가 흘러다니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설정이 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유용해서 퀄리티가 올라가면 의료의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퍼포먼스 페이먼트로 빨리 바뀌어지는 이런 그 시범 사업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치 기반 의료 서비스라는데 이제 방점이 찍혀야 되겠다. 의료 생태계는 항상 모든 것이 이제 정부 주도로 움직이게 되면 다 반대했죠. 환자도 반대하고 뭐 무슨 NGO들도 반대하고 또 뭐 의사들도 또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더 화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가져가는 것이 추진 원칙인데 중점 과제로서 5가지를 정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이 연계 체계 구축의 이름이 마이헬스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헬스웨이는 절대로 뭐 클라우드나 이런 서버가 아닙니다. 데이터의 저장고가 아니라 그냥 고속도로다. 병원에서 쭉 흘러가서 환자한테 주면 끝. 모든 데이터는 환자한테만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걸 받은 환자가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1, 2, 3차 의료기관에 가든 보험공단에 가든 뭐 하든 그런 걸 가지고 자기 건강관리 지원하고 병원 진료를 해서 쓴다. 뭐 딴 데서 해킹할 수 없도록 흘러만 가도록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내에서 의료 정보가 이게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 언어도 표준화가 돼야 되고 데이터의 표준화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은 질병별 표준 코먼 클리니컬 데이터 셋을 만듭니다. 나는 당뇨병 환자야. 나는 위암 환자야. 나는 뭐 병이 몇 가지가 있어. 그런 환자들한테 필요한 코먼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런 환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 필요한 데이터셋이 우선적으로 잘 정리된 인터페이스의 어떤 뷰어로 전달이 되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부가로 서비스가 되도록 하고 맨 마지막에 영상 데이터, 뭐 패솔로지 데이터까지 이제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운영 방안은 상호 운영성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왔다 갔다가 되고 누구든지 열어볼 수가 있어야 되고 의료 데이터 연계가 돼야 되고 운영 주체는 당분간은 어떤 그 시큐리티의 문제 때문에 정부가 주체를 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무조건 개인의 포괄적인 동의가 없이는 안 쓰도록, 누구든지 내가 이런 데이터를 받고 싶으면 내가 이런 서비스를 잘해드릴 테니까 데이터를 쉐어합시다 해서 환자와 포괄적인 동의하에 데이터가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받은 데이터는 상업적으로 되든 뭐가 되든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게 되면 나는 백혈병에 대해서 아주 좋은 우리 서비스를 드릴 수가 있어요. 백혈병 환자들이 저한테 오시면 데이터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코칭하고 모니터링 해드리고 최선의 의료기관을 찾아드리고 뭐 의사를 찾아드립니다.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의료 정보를 주게 되죠. 그러면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백혈병 환자 2,000명의 내 데이터를 가졌다 하면 그 아마 회사는 굉장히 큰 정말로 포괄적인 동의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대단한 어떤 기업이 될 수 있는 뭐 인프라가 깔릴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서비스 개발 지원을 이제 해야 되고 많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뭐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진행돼 가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많이 붙여야 돼서 뭐 진료 정보 교류 사업, 만성질환 관리 사업, 뭐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 뭐 마이데이터 사업, 뭐 그다음에 PHR 사업, 뭐 산자부 사업해서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자부의 사업들과 연계를 시킬 정도로 하고 있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100만 코호트 구축 사업에 아마 이 마이헬스웨이가 중요한 의료 정보 교류 플랫폼으로 사용이 될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서비스가 저희가 이제 만들어져서 붙여야 될 것이다.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이제 어떤 서포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지, 그리고 내 정보를 가지고 어떤 뭘 하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고, 의료기관은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서 어쨌든 이걸 좀 써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좋겠어 하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쇼케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이걸 누가 끌고 나가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4차 위에서 끌고 가고 있지만, 자 이제 4차 위는 민간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부가 바뀌게 되면 4차 위는 이제 해산이 될 텐데, 그 다음에 누가 끌고 가는 게 좋을까? 뭐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지금 만드는 보건의료정보원은 지금 너무 초라합니다. 지금 민간재단밖에 안 됐고, 뭐 우리가 국가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지도 지금 못한 상황이고, 직원도 70명밖에 안 돼서 조직이 약한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 좀 부럽습니다. 미국의 ONC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산하 연방기관이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규율화, 거의 법제도화 시키는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고, 영국에서 NHS 디지털이라는 것이 모든 영국 보건의료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고, 호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안 디지털 헬스 에이전시, 미국의 건강의료 전략 추진본부 등이 있는데, 우리도 뭔가 이런 것들의 어떤 가버넌스를 앞으로는 가져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 2, 3단계로 해서 지금 목표는 25년 때는 정말 모든 국민이 나의 건강기록, 마이 헬스웨이라는 걸 알고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론칭된 것이 올 2월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4차 위에서도 이걸 이제 서포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우리 국무총리님 주재로 4차 산업위원회가 이제 일어났고, 여기서 어쨌든 마이데이터 시대로 가고, 거기에서 중요한 의료 마이데이터는 마이헬스웨이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마이데이터가 지금 현재 지금 5단 뭐 4단계까지 간다. 첫 번째는 조회 정도 열어보니까 이렇던데, 두 번째는 그 데이터 나 줘, 다운받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요 정도죠. 그것도 전체 데이터를 다운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공 데이터만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주 큰 빅5 병원 정도에서 PHR로 데이터를 주는 거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이 정도의 의료 마이 데이터는 1단계의 반 정도, 1.5단계 정도 왔는데 전송 요구권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 데이터 저 뭐 보험공단에 보내줘, 실손보험에 보내줘,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이죠. 전송 요구권에 대해서 아마 올해 내 법이 아니면 시행령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넘어가고,
금융이나 다른 데이터들은 벌써 3단계를 넘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에서도 굉장히 좀 스피드업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 날 마이 헬스웨이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고 강도태 제2차관이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넘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약 몇백억, 한 200~300억 정도의 예산이 우선 확보가 돼서 인프라를 깔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제가 용역 발주가 나가서 그 용역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8월 말 9월부터는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마이 헬스웨이에 대한 어떤 그 구성, 그다음에 본 사업이 시작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대로 21년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앱이 만들어졌는데 앱 고도화가 이루어질 거고 파일럿을 어쨌든 12월쯤에는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인 뭐 파일럿인데 적어도 한 도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25년에는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계획해서 나가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